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워렌 버핏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워렌 버핏 바이블인가 하는 책을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재미있고 유용한 내용들을 뽑아서 같이 소개를 드리면서 워렌 버핏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고 있고요. 워렌 버핏 바이블을 보시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의 주주총회를 할 때 나갔던 주주 서한들을 모아놓은 책이라, 거기는 이제 각 주제별로 좀 다양한 주제, 주식, 채권, 파생상품, 기업 지배구조, 자본 분배, 기타 등등 기업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주제별로 잘 나눠 놓고 거기에 연관된 주주 선언들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모아놓은 책이고요. 제가 봤던 주식 관련된 책들 중에는 굉장히 탑에 들어갈 만큼 유용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던 책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 여기에서 좀 재밌는 내용들 몇 개를 좀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내용을 좀 같이 공유를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워렌 버핏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식 파트 부분에 있는 것 중에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2003년 그리고 하나는 2005년에 나왔던 주주서한입니다. 우선 2003년에 나왔던 주주서한에 관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때 워렌 버핏이랑 찰리 먼거 같이 일하는 동업자죠. 찰리 먼거랑 워렌 버핏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익을 위해서 위험 기준을 완화하는 거는 가끔 이제 유효기간이 지난 치즈를 먹는 거랑 똑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수익을 위해서 위험 기준을 완화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보시면 주식 투자나 이런 걸 보실 때 우선 기업 자체 주식을 살 때 그 기업을 내가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농장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그 자산 분류에 대한 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좀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업을 농장처럼 보고 기업을 산다는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해왔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미국 주식이 보시면 전 세계 1등 국가이죠. 거기에서 전 세계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미국 지수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향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주식이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2000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하면서 2100, 200을 넘느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주식은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잘 반영이 돼 있고 그만큼 수익을 굉장히 잘 벌어오는 미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라는 기준 통화를 가진 미국이다 보니까, 그리고 영어를 쓴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라 그런 면에서 시장의 규모가 틀린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제품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통화적인 면, 환적인 면도 그렇고, 그리고 기업적인 면도 그렇고 굉장히 유리한 면이 많다는 점을 워렌 버핏은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주로 미국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해왔었고, 근데 이제 미국 달러가 고평가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하기는 했었고요. 그러면서 워렌 버핏은 이제 거시 경제 지표를 맨날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농장 개념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지고 있는 자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위기가 왔을 때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고 현금 창출을 굉장히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 그 기업의 가치는 주주한테 돌아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해왔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잘못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이제 계속 주식 관련된 내용만 있다 보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럼 주식 운용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채권도 하고 파생상품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식은 일부에 불과한 거고, 그래서 최근에 기사에도 나왔지만은 워렌 버핏의 투자의 흐름에 굉장히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주식 지수 변동하는 거랑 비슷하게 현금 보유 비중이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인다고들 하죠. 주식이 많이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현금을 많이 보유하기 시작을 하고, 주식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그만큼 기업 주식을 그때부터 사들이기 때문에 현금이 많이 말라가는 그런 현상을
많이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산 배분과 시점에 따라서 주식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롱텀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에서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2003년 거를 말씀드리게 된 건 이제 워렌 버핏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험을 좀 회피하면서 수익을 추구하고 현금 흐름이 나오는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한다라는 점, 장기로 투자한다라는 점, 기타 등등을 좀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 말씀 더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2005년에 나왔던 주주 서한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이작 뉴턴이라고 물리학에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죠. 모두들 아실 텐데, 이 사람이 남해 회사라는 쪽에 투자를 했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많이 망했던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를 겁니다. 이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 뉴턴이 이런 말을 하죠. 천체의 움직임은 내가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광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든 예측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워렌 버핏은 만약에 뉴턴이 이런 투자로 크게 손실을 보면서 절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쪽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운동량의 법칙에 대해서 대가이다 보니까 천재이고 대가이다 보니까 주식이나 뭐 기타 등등의 투자에 있어서도 운동량에 관한 법칙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제4의 법칙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내용을 주주 서한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워렌 버핏이 이제 마찰 비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운동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마찰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익은 감소한다라는 면을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건데요. 이 마찰 비용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한 가문이 미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소유한다라는 가정으로 시작되는 이 예가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요.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한 가문, 고트락스라는 가문을 가정을 해서 그 가문이 미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주식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가만히 있게 되면은 미국 기업들은 1년에 계속 버는 돈들이 있을 거고 그 수익들은 만약에 배당으로 나가게 될 경우에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이 고트락스 가문의 온전한 이익이 되는 거죠. 2005년에 당시에 서한이었으니까 미국 기업들이 실제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이익이라고 보는 게 거의 7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 800조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하고요.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이걸 사이좋게 나눠서 잘 나눠 가질 수 있는 고트락스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변에서 이상한 좀 꼬임을 하는 조력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냥 벌어들인 돈으로 조금씩 소비를 하면서 남은 돈을 다시 저축을 하면 또 복리로 재산 증식도 되고 하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이제 마음이라는 게 옆에 있는 친척들보다는 조금 더 자기가 더 많이 벌고 싶고 이런 좀 비교에 약한 사람의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을 이제 조력자들이라는 그 탈을 쓰고 이런 돈을 빼먹기 위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있는 주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말고 어떤 주식들을 팔아서 다른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친척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꼬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 조력자들이 이제 브로커가 되는 겁니다. 이 주식을 팔고 사는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이 가문에게서 돈을 받아가는 거죠. 물론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조력자에게로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더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실제로 모든 기업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트락스 가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트락스 가문 내에서 주인이 조금씩 그러니까 주식의 지분들이 조금씩 바뀔 뿐이지 그 가문 안에서 돈이 계속 도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년 동안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전체 이익에서 이 조력자들, 브로커들에게 지급하게 되는 지급수수료가 빠지고 나머지 수익만큼이 이제 고트락스 가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제 고트락스 사람들이 보기에 실제로 뭐 해봤는데 그렇게 수익도 많이 나지도 않고 그렇게 뚜렷한 친척보다 나은 그런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걸 보니까 뭐 돈은 전체적으로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실망을 할 때 또 다른 조력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일명 펀드 매니저라고 그냥 저에게 돈을 맡기면 제가 잘 운용을 해주겠습니다 라는 식의 조력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조력자들은 물론 주식 매매를 할 때 아까 말했던 브로커 조력자를 통해서 다시 또 주식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는 브로커한테도 돈이 나가고 펀드 매니저한테도 돈이 나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도 일정 고정 수수료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브로커들이나
펀드 매니저들한테 돈이 또 나가게 되는 거고요. 펀드 매니저를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트락스 가문의 재정은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겠죠.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또 이때 재무설계사와 기관 컨설턴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펀드 매니저를 제대로 못 골랐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거다. 좋은 펀드 매니저를 고를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주식을 고를 수 있도록 우리가 어드바이스를 해주겠다라는 조력자가 또 나타나게 되고요. 사람인지라 또 이런 거에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옆에 친척들보다 더 잘 살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잘 살 거를 갖다가 계속 추가 비용을 내면서 옆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 하에 계속 조력자들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제 결국 큰 혜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절망에 빠질 때쯤 이제는 네 번째 조력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 조력자는 허풍쟁이 조력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 이렇게 수익을 내지 못했던 거는 펀드 매니저의 실력도 없고 그리고 수수료 자체를 고정으로 주다 보니까 이 조력자들이 그렇게 성심성의껏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 제대로 된 수익을 내려면 수익의 일정 부분, 성과보수라고 하죠. 그런 거를 조력자에게 줘야 된다라고 꼬시는 허풍쟁이 조력자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헤지펀드라든가 사모펀드 이런 성과보수가 딸려있는 쪽에 조력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실제로 펀드 매니저랑 크게 다르진 않는데 그냥 옷만 갈아입고 나서 고정수수료에다가 성과보수라는 추가 보수까지 챙겨가는 거죠. 뭐 손실이 나게 되면은 주주인 고트락스 가문이 그 손실을 다 떠안게 되는 거고 수익이 나게 되면은 수익의 일정 부분을 본인 돈은 하나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보수라는 명목하에 다 띄어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시죠? 1년 동안 뭐 700조, 800조가 도는 돈을 가만히 앉아있으면 화목하게 나눠먹고 잘 쓰면서 살면 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조력자들이 나타나면서 이 조력자들한테 나가는 돈이 실제로 봤을 때 전체 1년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거의 20%, 30%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조력자들은 실제로 거의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1년에 엄청난 돈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가에서 나오는 뭐 보너스 잔치라든가 엄청난 연봉이라든가 이런 게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고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많은 브로커라든가 펀드 매니저 그리고 사모펀드, 헤지펀드 그리고 뭐 기관 컨설턴트나 재무설계사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워렌 버핏은 아이작 뉴턴이 물리학 쪽에서 운동량에 대해서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도 이런 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마찰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전체적인 수익은 줄어들 수 있다. 물리학에서는 이제 마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제4의 법칙을 발견하지 않았을까라는 내용을 2005년 주주서한에서 포함을 시켜서 주주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워렌 버핏은 비전문가, 전문가를 포함해서 비전문가라고 한다라면 주식을 투자할 때는 웬만하면은 대박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는 시장 전체 지수에 투자를 하면서 왜냐면 시장 전체 지수에 투자하는 게 비용이 가장 적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의 유언장에도 가족에게 이런 비슷한 지지사항을 남겨놨고요. 실제로 워렌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에 죽고 나서 99% 정도를 기부를 할 거라고 이미 약정을 해놨고 한 1% 정도 해서 현금화시킨 자산들을 어느 정도 가족에게 배분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한 10%는 현금을 가져가고 나머지 90%는 지수에 투자를 하라고 하고 있죠. S&P 500 지수 펀드, 인덱스 펀드에다가 투자를 하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이제 뱅가드 펀드라는 얘기를 지정까지도 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정 주식을 투자를 하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마찰 비용들을 고려를 해서 저비용인 어떤 지수 펀드나 지수 ETF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렌 버핏도 실제로 가족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장기 시점으로 봤을 때는 고비용이 들어가는 펀드 매니저나 여러 이런 브로커나 설계사들을 쓰는 것보다 확실히 좋은 수익률을 낼 거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최근에 이제 신과 함께해서 어떤 분이 제가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분이 국내 이제 금융이나 경제 관련된 교육 자체가 너무 초중고등학교 때 없는 것 같다.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좀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죠.
실제로 유태인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실제 경험을 많이 쌓고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유하고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의 돈을 관리하는 쪽에 주요한 사람들이 유태인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한국도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긴 했었고요. 그래서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이제 금융기관 쪽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보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이라든가 돈 교육에 대한 게 많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유용한 자료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왜냐면 좀 딱딱하게 만든 자료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그거보다는 좀 워렌 버핏이 앤디 헤이우드라는 제작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이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경제 뭐 돈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밀리어네어 시크릿 클럽이라고 백만전자 비밀 클럽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주 월요일날 방영을 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공짜로 보실 수 있고요. 어떤 분이라고 좀 이렇게 지정하긴 어려운데 어떤 분이 참 고맙게도 그걸 자막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신 유튜버 분도 계시고요. 그걸 같이 한번 보시면서 긴 거는 아니라서 한 편짜리가 여러 가지 시리즈로 돼 있어서 좀 보시면서 자녀랑 같이 본 다음에 관련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관련된 자료들도 있습니다. 다운받아가지고 프린트도 하실 수 있고 생각해볼 거리들을 굉장히 잘 준비를 해놔서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같이 자녀랑 보고 나서 논의도 해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자식의 교육에 있어서 좀 돈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물론 영어 공부도 같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저도 자식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자식 있으신 분들이 돈에 대해서 조금 미리 자식에게 좀 교육을 시키면서 향후에 부유한 경제적 자유나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를 바라시는 부모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걸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워렌 버핏에 대해서 되게 간단한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보면서 조금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겠다 싶은 것들은 뽑아서 향후 조금 더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